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7일 뉴욕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지난 주말 비 많이 오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송도 그렇고 여기저기 지금 충청도 쪽에 비 피해가 많고 인명 피해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빨리 피해 복구되고 여러 가지로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해마다 장마 온다는 거는 뻔한데 왜 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죠.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요, 답답한 정치권의 사이다 같은 쓴소리 해주실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에는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뉴욕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와 통통생활이 협업해서 준비한 특별 이벤트 문제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통통생활 제품을 상품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정답은 라이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발표는 뉴스마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안내 확인 잊지 마시고요. 자기가 맞춰놓고 신경 안 쓰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아깝잖아요. 자, 확인해 주시고 지금부터 문제 나가겠습니다. 현재 통통몰은 카드 결제 이외에도 토마토 그룹에서 만든 TTC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TTC가 무엇일까요? 이게 질문인데요. 뭔 소리야? 뭐 이런 걸 물어봐? 이렇게 하시겠지만 정답을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TTC란 1번 통통코인, 2번 도지코인, 3번 루나코인, 4번 테라코인, 5번 영희코인. 이거 괜찮은데, 영희코인.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통몰은 이제 저희들이 그 토마토 그룹에서 만들어서 생활용품 같은 것들, 뭐 기타 여러 가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와 관계된 것들은 지금 생활용품인데, 그런 용품들을 판매하는 몰입니다. 쇼핑몰. 근데 이 몰에서는 카드 결제, 뭐 현금 결제 뭐 다 되지만, 특별한 결제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TTC라고 하는 건데요. 토마토 그룹에서 만든 TTC 코인인데 이 TTC가 무엇의 약자인지 알아맞히는 그런 겁니다. 좀 어려웠는데 보기를 들어보니까 딱 정답이 나옵니다. 1번 통통코인, 2번 도지코인, 3번 루나코인, 4번 테라코인, 5번 영희코인. 실시간 댓글로 정답 맞춰주시고요. 뉴스인사이다 애청자라면 절대 틀릴 수가 없는 이 문제 많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의 뉴스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내 사랑 생택지베리님 1번 만들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밀남신님께서는요. 정답은 2번은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자만 보면 화가 나요. 이러시고요. 신거사님 1번이잖아요. 누굴 바보로 하십니까? 막 이러셨는데 정답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지금 언급한 번호 중에 한 개가 있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퀴즈도 재밌게 한번 시작해봤고요.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뉴스픽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진하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동네는 비 피해가 없었나요? 네, 저희 동네는 없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오송에 또 비가 있어가지고 친동생이 살고 있는 동네에 비 피해가 좀 있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주말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오송에 또 가족들이 있군요. 네. 뭐 괜찮대요, 그 동생은? 동생은 네, 지금 괜찮은데 주말에 올라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지역 전체가 좀 피해가 좀 심각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 그러네요, 진짜. 모쪼록 이번에 비 피해 입으신 분들 더 이상 피해 없도록 또 많이 빨리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크라
원래 돌아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노선을 틀어가지고 비행기를 27시간을 탔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어쨌든 27시간 비행기 타는 게 가능합니까? 어쨌든 27시간을 타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야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별로 관심 없는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의 윤석열이가 대단하구나. 뭐 이랬다는 그런 기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왜 우리나라 사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자기네 나라에 물난리 났다 그러니까 홍수 났다 그러니까 네. 일정 다 취소하고 하루 먼저 돌아갔잖아요. 네. 우리도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네. 대통령은 갑자기 우리나라 와도 할 일이 없다. 내가 할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과 폴란드를 잇따라 방문한 후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당초 4박 6일이었던 순방 기간을 이틀 연기한 것인데요. 극비리에 추진된 이번 방문은 이동 시간만 왕복 27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지역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같은 시간에 이제 국내에서는 폭우 피해가 대처가 한창인데도 이제 순방 기간을 늘린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순방과 민생은 따로 있지 않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강행을 했냐라고 하자 이제 김태호 국가안보 1차장은 현재 시간으로 이제 1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체류한 시간은 11시간밖에 되지 않았고 또 몸소 눈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이제 그 가치 외교, 책임 외교의 실천 기조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연대한다는 명분도 작용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세요. 27시간을 들여가지고 거기 갔어요. 꼭 급박하게 갔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랬다면 참 갈 때부터 그걸 고려해가지고 동선을 짰겠죠. 근데 어쨌든 갑작스럽게 27시간 들여서 거기를 가면서 11시간 있었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지금 물난리 나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좀 이상한 생각이었는데 대통령 쪽의 대답이 좀 황당했어요. 네. 내가 가봤자 할 일이 없다. 네. 내가 가서 뭐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면은 전체 안전을 관할하는 수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이 내가 직접 가가지고 사람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가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는데 왜 가니?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뭐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책임 있는 태도로 이제 재 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탈리아 총리도 뭐 비 피해가 있었을 때 일찍 귀국했던 것처럼 이제 예전에 2017년도에 11월쯤에 이제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7박 9일째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친 후에 이제 귀국하면서 바로 동시에 이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했던 것과 좀 비교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야당에서 이제 당연히 한 목소리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뭐 잠시 언급을 하면 이제 현재까지 피해 상황이 중대본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오늘 사망자가 3명 추가돼서 39명까지 이제 저희 사망자가 집계가 됐고요. 실종자는 9명, 부상자는 34명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비판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이제 폭우로 30명 이상의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이런 사건이 났는데 나토에 우리가 비회원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서 이제 참석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와 러시아, 중국과 적대 노선을 더욱 뚜렷하게 할 뿐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오송 완전히 인재라고 지금 얘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네. 써니님, 오송사고 인재입니다. 통제도 없고 실종자 수색 후 합동 분향수하고 관계자 압색하고 관계자부터 처벌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저도 지금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사직생, 생직사의 각오로 내가 모든 걸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힘들고, 그거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 37명이 지금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거잖아요. 국가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은 내팽개치고 지금 우크라이나 가서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게다가 지금 그 당시에는 대통령 부인의 명품 논란도 네. 엄청나게 시끄럽고 또 대통령 일가의 땅 투기 의혹도 지금 계속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양평 관련해서. 그런 현안은 다 무시하고 게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일본의 기시다 총리하고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서로 또 행복하게 조율해놓고 왔단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가슴이 답답하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루빨리 네. 오셔서. 근데 그런 설명은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가셨다? 가서 우리가 다 지원해주겠다. 전폭적 지원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3가지나 하고 왔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또 네, 계속 정말 포항지진 당시하고도 너무 비교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근데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수해 현장을 찾은 여야 대표의 모습이 좀 이제 대조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김기현 대표는 이제 지난 10일 날부터 이제 미국으로 출국해서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잠깐 다녀왔고요. 그래서 어제 오후 6시에 넘겨서 입국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윤재욱 원내대표 등 이제 국민의힘 대표단이 16일 오후에 이제 큰 피해를 본 경북 예천 지역을 방문해서 호우 피해 상황을 이제 브리핑 듣고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날 이제 청주와 계산 등 이제 여기도 기록적 폭우를 한 곳인데 큰 피해를 본 곳인데요. 충북 수해 현장에 찾아서 신속한 수습 및 대비를 당부하고 특별 재난 지역의 선포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오전에 5시쯤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입국을 했는데요.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이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글쎄요. 김기현 대표도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사이였고 윤재욱 원내대표 가서 좀 살펴봤고 한덕수 총리도 그쪽에 가서 확인을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거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6일 청주와 괴산 등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수해 현장을 찾아가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왔다. 네, 이런 얘기인데요. 나라가 잘 되려면 세금을 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나 세금 내고 싶다. 내 세금이 정말 잘 쓰이고 있구나. 국가가 나를 정말 보호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물난리 나고 특히 인재잖아요. 이런 오송역 사고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외국에 있으면서 나 또 회원국도 아닌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내가 한국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없더라. 난 그래서 다른 나라 가겠다. 물론 인도적 지원해주고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힘드니까 가서 얘기해주는 거 좋지만 여러 가지 것을 계산을 하고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나를 역시 잘 돌봐주겠구나 라고 생각할까 의심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죠. 네, 앞서 언급한 이제 김 여사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요. 피난민 그림 전시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젤렌스카 여사에게 우크라이나 이제 피난민 어린이들의 그림을 한국에 전시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젤렌스카 여사와 만나서 지난 12일 날 나토 정상회의에서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이제 만났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 센터에 전시된 이들의 그림을 함께 관람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보고 저처럼 감동받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이 완성될 때까지 양국이 함께 전시를 진행하자고 했고 젤렌스카 여사는 전쟁에 참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좋겠죠. 눈치 보면서 자기네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 도와주지 않는 나라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게 매우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완전히 무슨 선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왜 이렇게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우리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애매한 스탠스를 유지하지 못하는지 제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우리 여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군요. 특히 명품 매장 방문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인가요? 일부 언론에서 직원의 호객 행위로 매장에 들어갔다. 그게 지금 경호원이 16명이 16명 있다면서. 네, 16명 정도 있었던 근데 호객 행위가 가능해서 떠밀려 들어갔나요? 명품 매장이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게다가 호객 행위를 했거나 말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원데이 스피커로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자동차 커뮤니티의 차통. 차통에서 내 차 등록하고 나만의 NFT를 만들어 보세요. 커뮤니티에 사진만 올려도 NFT가 발행됩니다. 발행한 NFT로는 수익 창출까지 가능해요. 내 차 정보도 공유하고 관심 있는 차종은 팔로우. 시세조회, 시공사 정보, 중고차 매매까지 한 번에. 내 차의 모든 것 차통. 네, 답답한 정치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이다 중에 사이다입니다.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전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같이 방송하셨던 김재호 위원장이라 해야 되나? 이사장이라 해야 되나? 그분은 이재호. 이재호 죄송합니다. 네. 그 총리설이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자가 발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죠. 자가 발전은 아니고 네, 왜 그러는 거죠? 그런 분이 총리하면 좋아요. 저는 이재호 얘기가 통하니까? 예, 이 원장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저랑 방송을 하면서도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한 예리한 비판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화 상임위원장으로 가신 것도 최소한 60 항쟁 같은 것에 보이콧하지 않을 거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총리를 가시면은 저는 오히려 합리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보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우리 원장님도 같이 방송도 하시고 워낙 연륜도 같이 깊으신데 같이 한번 그러니까 결국 뭐 조금 이상하게 표현하자면은 이재호 위원장의 쓴소리에 대한 네. 입을 봉하기 위해서 그 자리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죠? 방송에서 그만 떠들어라 이거겠죠? 그런데 저도 떠들지 마라 하고 무슨 자리를 줘도 저는 안 갑니다. 정체성이 다릅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제안은 오셨나요? 네? 제안 같은 제안 왜 와요? 알았어요. 재판받으라고는 자꾸 연락 오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저는 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라. 이 정신으로 윤석열 정부와 싸웁니다. 네네. 활약을 그 싸우는 기대하겠습니다. 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 길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원로 이 정치 구단 이 박지원 원장님이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으셔요. 여러분들이 일부분만 보시고 오해하거나 내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그림을 봐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제가 하고요. 아무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모든 일련의 사태를 보더라도 최근 네. 이 양평, 명품, 네. 폭우, 네. 오염수로 인해서 네.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맞고 것이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양평 사건도 그렇고 명품 사건도 그렇고 폭우 대처 능력도 그렇고 대처하는 태도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실망스럽다 하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물론 세계가 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폭우하고 일본 폭우하고 동시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사망자도 일본도 한 50여 명, 우리도 한 40여 명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아이러니컬하다. 한일 정상이 동반 관계로 만났는데. 후쿠시마도 또 이렇게 폭우 또 함께 가는구나. 역시 한일 동맹은 참 굳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예. 자, 대부분의 국민들이 A라고 느낀다면 A가 맞을 겁니다. 그 국민들의 소리를 조금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꾸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 순방을 대통령이 마쳤어요. 그리고 마쳤죠. 돌아올 때가 됐어요. 오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바로 갑자기 근데 검정 옷을
대통령 네 분이 입고 용산으로 침통한 표정으로. 직행하셨다고 예. 그래요. 예. 근데 용산으로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오실 때 직행하기- 나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 들고 들어와야지. 그것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뭐 그쪽 언론에서는 30년 만에 아주 최대 큰 손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뭐 확인은 되지 않으니까 제가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더 말하지 않을 게 아니라 더 말해야 되니까.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해외 순방할 때 비교적 사고를 안 쳤어요. 좀 덜 쳤다. 이번엔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국제적으로. 네. 아니 대통령과 영부인의 안위는 국가안보 1호입니다.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명품 가게 5곳을 호객행위로 다녔단 말이에요. 이 말한 사람이 저는 누굴까요? 도대체 그런 담대가리 이상한 봐도 못한 그런 참모를 윤석열 대통령이 데리고 일하니까 인사가 망사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은 그 다음 날 네, 그 다음 날 또 갔다는 거 아니야? 그 직원이 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물건 바꾸러 간 거예요. 또 봐뒀던 걸 더 사러 간 거예요. 대통령실 해명은 예.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그냥 가지러 간 거지 우리랑 상관없다였습니다. 그건 얘기가 안 돼요. 네. 대통령의 공식 수행원들, 비공식 직원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네. 명품 주머니를 또 간다? 이건 진짜 능지처참할 일이에요. 근데 그게 호객 행위에 의해서 갔다. 어떻게 아니, 그런 변명을 자, 하죠?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은 그런 경우가 있죠. 들어오세요, 사세요 하고.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 그렇죠. 그래요. 호객 행위 네. 많이 하고 네. 옛날에는 더 많았잖아요. 심지어 끌고까지도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포스트 레이디 영부인이 호객 행위로 명품 좀 5곳을 돌아다녔다? 이건 경호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싸그리 처벌을 해야 되는.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국가가 기강이 안 쓰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네. 최근에 이 폭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다고 하지만은 네. 대비는 잘해야 돼요. 그렇게 대비하라 했는데 오송에서 도대체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좀 지나치다 생각하지만은 충북지사 네. 책임을 지고 네. 저는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그걸 좀 보는 거예요. 이게 과거 정부 같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것은 물론 뭐 천재지변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인재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면은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현지에서 영상으로 지휘했다 이런 것도 이해는 되지만은 저는 재난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대피 활동을 하지 않은 충북지사 등 관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그래야 반복되지 않는다. 네. 그래야 공무원의 기강이 선다. 국가의 기강이 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대통령은 이게 지금 원희룡 장관도 서둘러서 오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그렇죠. 예.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은 왜 귀국하는 날짜를 갑자기 변경해서 우크라이나를 다녀왔을까요? 저는 우크라이나 방문은 잘한 겁니까? 잘한 것으로 봅니다. 어... 왜냐하면은 6.25 네. 우리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네. 또 평화적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텄지만은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많은 외교적 손실과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잘라버리는 그런 외교는 불식시키고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가셔서도 그 살상무기, 군수품을 많이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 근데 사직생 생직사 말이 왜 나옵니까? 아니 글쎄, 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그게 물론 아니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기시다 총리나 그런 말 할 줄 마크롱 몰라서 그러군요. 대통령 다 갔다 왔잖아요. 예, 예.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했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이순신 장군처럼 했다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순신 장군요. 자, 그렇죠. 어쨌든 생직사, 사직생. 사직생.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전쟁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내가 생직사 사직생의 각오로 니네랑 같이 띄워주겠다. 내가 물심양면 모든 걸 지원하겠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러시아랑 계속 싸우겠다는 간접적인 선전포고를 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와 피해가 이어진 상황이었고요. 대통령이 서둘러 귀국해 재해 대책을 챙기는 대신에 내가 가봤자 할 일이 없다. 우크라이나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사실 저는 더 충격이었단 말이죠. 대통령이 가서 할 일이 없다니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위험하고 있는데 와서 윗사람들 보고 야 니네 좀 잘해라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지금 한국이 위험하고 불안한데 왜 한국에 없습니까? 외국에 가 계시고 게다가 전쟁이 한창인 그런 나라를 왜 갑니까? 위험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 맞는 거죠.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네. 마치 호객행위로 명품점 5곳을 갔다. 그거랑 똑같은요? 똑같은 셈. 자 보세요. 양평 땅 투기 사건이 탄로나자 백지화시키는 사람. 네. 입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한마디를 전문가다 대통령이 검찰이 있을 때 입시비리 수사해보고 조국 일가 수사해서 교육 전문가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의 의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을 네. 뭐 탄핵하자, 내려와라 이런 여론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은 헌정 중단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러한 사람들을 인사조치해야 나라가 서지. 그렇죠. 이 기강이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한국, 충청, 경북, 전북 지역의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사망과 실종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 남아있던 정치인들의 행보가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충북지사 또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한덕수 총리, 뭐 김태흠 충남도지사, 또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등이 수해 현장을 찾아서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다는 얘기이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송 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잘한 것은 오늘 국토위가 양평 네. 땅 투기 문제로 열리려고 했는데 국토부 관계부처에서 폭우 대책 복구해라 네. 하고 연기를 해준 것은 아주 잘했고 급한 거 먼저.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도 가서 보고 정치인들이 자꾸 현장을 가서 방해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아주 잘했다. 네. 모처럼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했다. 잘한 것은 칭찬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연결해서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혹의 의혹,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해야 된다, 특검도 해야 된다, 탄핵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검, 탄핵, 국정조사 가능하겠습니까? 해야죠.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을 할 때 한빛은행, 예. 한빛은행 대출 사건에 제가 개입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관직을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고 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국정조사 받았어요. 받았지만은 제 조카를 사칭했다는 친구가 족보를 따져보니까 제 상관없는 사람이었죠? 31촌 조카뻘이 된다. 이런 걸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하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바로
명예가 회복됐죠. 김대중 네, 대통령이 장관은 물러났지만은 중용을 해줬죠. 비서실 정책局수석으로 다시 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출세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둘 다 하면 도둑놈이에요. 네. 그런데 영부인이 됐으면은 또 검찰총장 부인이건 검사 부인이 됐으면은 그 자체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부인의 땅이, 친정 어머니 땅이, 가족 회사의 땅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거래 종점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특혜예요. 그렇죠. 그걸 사전에 국민한테 밝혔냐 이거죠. 이것이 밝혀지자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전 양평 군수도 심지어 네. 그 가난한 김부겸 총리도 유영민 비서실장도 거기 땅이 있다. 그것도 특검해야 돼요. 네, 다 같이 그냥 해버려요. 다 해야죠. 네네. 이 국민은 지금 그 총리도 거기다 샀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샀다. 군수도 샀다. 그러니까 영부인 가족 회사와 그러한 분들도 특검을 해서 밝히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이 네.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는 겁니까? 아니 국정조사를 조사 먼저 하고? 먼저 하면은 그것이 미진할 때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는 특검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은 네. 저는 국정조사를 야당이 요구한 대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이것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정조사를 해서 100일하에 모든 것이 드러나면은 김건희 여사도 장모님도 처가 회사도 네. 문제가 없구나. 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오히려 면죄부를 김건희 주니까. 여사를 위해서 예. 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여당은 계속해서 특검 같은 경우는 뭐 얄짤이 특검은 없다 뭐 이런 얘기 계속해서 강경하게 아니라고 아니 하더라고요. 뭐가 그래서 못하죠? 글쎄요. 아니 뭐가 그래서 못해요? 뭐가 그래서 못하나. 아니 누구 땅이 2만여 평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김부겸 전 총리 땅이 거기에 한 2만여 평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다 집 지었대요. 뭐 200~300평인 그것도 안 된다는데 해봐라 이거죠. 그래요. 해야죠. 맞습니다. 어쨌든 좀 명명백백하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의미에서라도 하는 것을 오히려 대통령이나 부인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2년 차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양평, 명품, 네. 이번에 가서 쇼핑했다는 거, 포구, 네. 후쿠시마 이걸로 해서 가고 있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말고도 또 의혹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물론 좀 더 보도가 돼야 되고 자세하게 확인이 좀 돼야 됩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그러니까 장모와 처가가 소유한 땅이 당진시, 충청도 당진시에 있는데 그 중에 3군데에 역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문, 송산, 거산. 근데 이 역이 예정된 데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땅하고 연결돼 있대요. 이건 뭡니까?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예.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아직 의혹 제기 단계라서. 예. 의혹이 있으면은 반드시 언론에서 민주당에서 파내야죠. 네. 당진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도시예요. 그렇죠. 예. 지금 현대제철이 들어가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심지어 목포에 있는 세안대학교도 네. 당진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촉망받는 도시인데 여기에 도대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진짜 큰 일 납니다. 저는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영부인 장모님 봐주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사촌 처형이
집권 초에 문제가 생기니까 구속해서 유죄로 감옥을 보냈어요. 네. 제가 당시 법사위원으로서 굉장히 추궁을 했는데 그 후 이명박 대통령의 일가가 거의 비리에 개입되지 않았다고요. 물론 뭐 다스다 이런 게 있었지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도 3년 반이 남았잖아요. 네. 4년이 남았는데 그 투명하게 일가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혹이나 양평 땅 투기 대해서는 진짜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런 반복이 생기고 나중에 퇴임 후에라도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그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2022년 9월 27일에 있었던 문화일보 기사인데, 문화일보 기사에 보면은 이제 국가철도공단이 남부 내륙철도, 대구산업선, 천안 청주공항, 성문산단 인입철도 등 총 4개 사업 6개 공고에 대한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일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업지구 내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3군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문, 송산, 거산. 여기가 바로 대통령 처가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서 뭐 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같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조심하세요. 고소 잘. 저요?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건들기만 하면 고소해버려요. 이해찬 전 네, 대표 고소해버리는 전 거 대표도 그렇게 보세요. 됐죠. 저 고소 잘 당하니까 가서 검찰, 경찰 조사 받아보세요. 아무리 변호사여도 아유, 무서워요. 그럼요. 조심하세요.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분명히 지금 보도를 인용한 거죠. 네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보도에서는 뭐 장모님 댁 땅이 어쩌서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제 그 동네에 역에 그렇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취재를 한 겁니다. 자, 원희룡 장관이 일타 강사를 자처하면서 의혹 해명에 나섰는데 결국 질타가 이어지고요. 원희룡 장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저도 참 원희룡 장관을 좋아하고 참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좋은 정치인이었는데 과유불급 지나치게 총대를 매버린 거예요. 아, 이건 총대 맨 거예요? 총대 맸죠.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세게 맨 거죠. 어떻게 왜? 1조 7천억이 들어가는 7년간 추진해온 그러한 공사를 한마디로 백지화한다 해가지고 이 소동을 불러일으킵니까? 네.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지금이라도 원안으로 돌리고 그러한 땅 투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도록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용서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일타 강사 아니면 요즘 뭐 일타 강사 사고육 단속하고 있고 대통령 지시로 입시 비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 왜 또 그 하필이면 일타 강사야? 그 말도 안 돼. 나는 원희룡답지 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수능 일타 강사들 지금 순환 시대인데 하필이면 우리 또 일타 강사님께서 힘들군요. 자, 여기도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난주에 원래 명락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날 폭우가 많이 와서 기상 상황을 고려하는 의미에서 일단 보류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루 잘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이번 주에 뭐 19일 날 이번 주에 만난다는데 또 지금도요. 충청도 전라북도, 경상도 일부는 오늘 신문에 보면은 보세요. 진짜 명복을 빌고 우리가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도 좀 잘못했습니다만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폭우가 또 온다 하면은 저는 이 양이시 회동도 좀 연기해라.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이제 연기는 한번 했는데 이번에 이제 만난다는 전제하에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만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서로 그냥 입장 다른 것만 확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낙연 대표 위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낙연 대표나 뭐 비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식으로 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이재명, 이낙연 네. 이 두 분이 민주당의 전현직 당 대표예요. 예. 그리고 중진 정치인이라고요. 국민이 민주당이 바라는 얘기를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 그 김은경 네, 혁신위원장도 혁신위원장.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계속 입만 벌리면은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 혁신은 단합이다. 맞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강한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네. 하는데 그 두 분이 그런 걸 모를까요? 저는 아시겠죠. 잘 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1년간 있다 귀국했는데 처음에부터 이재명 대표를 맨 먼저 만나서 손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여투쟁을 했다고 하면은 오해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무엇 때문에 김대중, 선친, 5.18,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다니냐고요. 그것도 급하죠.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지만은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벌떡 일어나서 이 대표 너 왜 여기 왔냐? 빨리 이재명하고 만나서 손잡고 소통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정권의 이 폭정을 대여투쟁으로 막아라. 네. 국민을 살려라.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라도 절대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원이 바라는 민주당의 길로 가야지 여기서 엇박자 나오면은 다 죽는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만나지 마라. 만나봤자 의미 없다. 이러는 것 아니, 같아요. 그것은 극렬 지지자들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오늘 방송을 하지만은 댓글을 보면은 아무런 말도 못 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네. 그러나 우리가 경륜을 가진 자기 양심을 가진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비난도 있구나 하는 것은 참작하지만은 자기 이념대로 철학대로 가야죠. 네. 그렇게 흔들리면 지도자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 역할론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정계 은퇴 선언했었지만 이해찬 전 대표가 당원들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강연하는 와중에 한 말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이번에 고발 조치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다시 정치계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역할론이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해찬 전 대표는 네. 저는 그래요. 저하고는 비교적 가깝고 대화도 하는 손인데 그분의 능력은 굉장한 분이에요. 네. 소위 세 분의 대통령을 주도적으로 당선시켰고 세 분의 대통령을 중심에서 모셔서 성공시켰어요. 네. 그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네. 이게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저도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최근에 제가 이해찬 대표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네. 이건 뭐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지만은 민주당에서 이 지구당 또는 도당 당원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강사들을 추천을 해줘요. 네. 이분 중에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도 이 박지원도 추천을 했더라고요. 저도 한 30군데 다녔다니까요. 이해찬 대표도 몇 곳 다닌 것으로 알지. 그런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히려 저한테는 민주당의 화력을 보강하는 데 역할을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 꼭 다음 국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들어가세요. 네. 나는 자기도 그런 얘기를 봤는데요.
이해찬 대표도 지금 들어가야 윤석열 정부하고 싸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찬 대표는 이미 정치를 하지 않겠다.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설명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건강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찬 대표가 총선 출마를 한다든지 당대표로 복귀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하지 않을 것으로 느꼈습니다. 느꼈어요. 네. 그렇지만은 민주당의 대선배로서 그만한 경륜과 이념을 가지신 분이 민주당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얼마든지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해찬 대표가 있을 때 강한 민주당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총선 승리. 분열 같은 얘기는 이제 그때 당시는 잘 안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한 민주당이 돼야 될 필요성은 김대중 총재는 79석을 가지고 이겼죠. 우리나라 헌정사상 네. 최초로 정권 교체를 했고 115석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의석을 가지고도 정권 재창출 노무현을 당선시켰다. 네. 이해찬 대표도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180여 석의 총선 승리를 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을 당선시킨데 이해찬 전 대표가 중추적 핵심적 역할을 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강한 민주당이 돼야 단결을 해야 강한 민주당이 되고 강한 민주당이 돼야 윤석열 정권의 이 폭정을 중지시키고 국민의 주권을 다시 찾아줄 수 있다. 지금 민주주의, 민생경제, 네. 국방, 외교, 대북 문제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는데 네. 이대로 두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폭정하고 있다고 보시는 나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박정희 전두환보다도 지금 더 심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시간이 다 지나가서 마지막 질문을 못하고 그냥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조심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다음 코너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통통생활 퀴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통통한 노영희 변호사가 설명하는 통통생활 퀴즈입니다. 현재 통통몰은요, 카드 결제 이외에도 토마토 그룹에서 만든 TTC라고 하는 결제 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TTC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걸 듣는 많은 분들이, 야, TTC가 뭔지 내가 어떻게 하니? 이게 화를 내실지 모르겠지만, 보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정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우선 1번, 통통코인. 2번, 도지코인. 3번, 루나코인. 4번, 테라코인. 도지코인, 루나코인, 테라코인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걸 설마 저희가 이런 코인으로 결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영희코인. 영희코인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자, 어쨌든 정답은 딱 나왔습니다. 통통코인, 도지코인, 루나코인, 테라코인, 영희코인.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라이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통통생활 생활용품 세트 가운데 2종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소장님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나오세요. 언제 오세요? 막 이런 얘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셨죠? 댓글. 저는 댓글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자, 새마을금고 위기설 이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확산이 됐는데요. 물론 뭐 지난주에 좀 막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부동산 시장 침체 그리고 PF가 지금 안 좋아지면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라고 얘기하던데요. 결과적으로 정부가 예금 전액 보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뱅크런 우려는 줄었습니다. 사실 일반 그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데는 5천만 원까지인데요. 보호 금액이. 근데 이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더니 전액 보호라는 아주 비장의 카드를 지금 꺼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좀 안심이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크게 2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에 이렇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예금을 넣나라고 할 정도로 2,200만 명이 고객이에요. 아니, 어르신들은 다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집 부모님들도 성인분들 2분 중에 1분은 네네. 새마을금고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 3월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하면서 그때 교훈이 뭐였냐면, 왜냐하면 미국 은행이 무너졌는데 유럽으로 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국으로 오면 한국의 뇌관은 뭐지? 당시에 다들 이구동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부실하다. PF가. 지난해 말 기준 115조 원의 잔액이 있어요. 근데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자금 조달이 안 돼. 근데 부동산 경기 침체돼 원자재 가격 올라 줄줄이 사업이 막힌 사업장이 많았던 거예요. 부동산 프로젝트 PF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담보가 없어요. 미래 분양 잘 될 거를 담보로 해서 신용으로 빌려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도 비싸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때 2가지 걱정했거든요. 지금 미국 은행 무너지는 데는 36시간밖에 안 걸렸어. 55조 원 빠져나가는데 스마트폰 뱅킹으로 인해서 그러면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가 한국이에요. 인프라가 더 깔려져 있는 한국은 어떻지? 라고 하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23년째 5천만으로 묶여있는 예금자 보완도 빨리 상향해야 한다라는 이제 여론이 높았어요. 근데 정치하고 국회는 미적되다가 지금 3월 거의 4개월 넘게 지금 허송세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기를 놓쳤고요. 그리고 왜 새마을금고지? 다른 데도 물린 데가 많은데. 새마을금고가 전국적으로 한 1,300곳 가까이 있어요. 총 굴리는 자산만 2,800조가 넘습니다. 280조. 280조가 넘는데,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게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예요. 자, 여길 들여다봤더니 새마을금고는 각각의 법인이 다 달라. 그래서 중앙이 다 하고 있지만 법원이 다른데 여기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한 600억 원 정도 대출해 줬는데 한 120억 원? 20%가량이 회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실이 많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만 20%가 아니야. 20% 이상 이제 연체 있는 곳이 수두룩하고요. 수도권에 전국적으로 보면 10% 2자릿수 넘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2,200만 새마을금고 예금주들이 불안한 거예요. 내 예금 괜찮아? 봤더니 대부분 5천만 원 이상 넣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뱅크런이 시작이 된 겁니다. 뱅크런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 조기에 그래서 금융당국이 미국의 3월 그 은행 위기를 교훈 삼아서 초장부터 아예 그러면 예금자 보호원도 상관없이 예금 이자 상관없이 전액 보장하겠습니다라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우려는 희석이 됐지만 결국은 그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는 이번 주 인근에 있는 화도 새마을금고하고 인수합병됩니다. 화도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폐업한데
폐업하면은 내 돈 어떻게 되지라고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금고를 직접 방문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책 당국이 급하게 카드를 꺼냈는데, 자, 근데 문제는 부동산 PF가 새마을금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새마을금고는 아까 보통 연체율이 6월 말 기준 평균 6%. 아까 남양주는 20% 넘었지만, 그런데 지금 더 높은 데도 있어요. 그래요? 평균 15.8%, 15.9%인 데가 있어요. 연체율이요? 예, 여기는 증권사입니다. 아이고, 머니나. 증권- 어느 증권사가 그래요? 증권사, 그러니까 증권사 중에서도 조금은 중소형 증권사들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많이 해봤어요. L사도 지금 돈 모을 거에서 뭐 계열사한테 SOS 하고 있다. 뭐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니셜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얘기하면 여기도 웬 그런데 여기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축은행도 4%가 넘어요. 네. 근데 금액을 봤더니 이 새마을금고의 이 PF 잔액은 한 56조 정도 돼요. 56조. 네. 2년 전에 비해서 2배 정확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지금 앞서 얘기한 15.9%라는 증권사의 경우에는 부실 잔액이 절반이에요. 28조 원. 어머나. 그 다음에 저축은행의 경우에 그보다 더 낮아서 10조 원. 그래서 지금 맨 먼저 터진 것이 야, 어디가 내관이냐라고 터진 것이 지뢰밭이 바로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내부 직원들 비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 회장은 뭐 연봉정치를 벌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 도덕 불감증입니까? 뭡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예. 새마을금고는 PF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대형은행들은 한번 호되게 저축은행 사태에서 당해봤기 때문에 대형 사업장, 서울의 알짜, 수도권의 알짜 사업장만 하니까 연체율이 거의 아니야. 없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마을금고는 이제 이 후발업자다 보니까 소규모, 지방에 소규모 이제 빌라라든가 다가구 주택과 같은 500억 원 이하의 사업장에 돈을 많이 빌려준 거예요. 네. 근데 PF 자금의 특성은 뭐냐? 이게 사업 진척 사항에 따라서 대출금이 나가야 되는데 얘네는 그냥 앉아서 확인도 안 하고 사업 멈췄는데 대출 계속 내주는 거예요. 그럼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특히나 아까 이제 비직원 임직원들의 이제 이 비리가 여기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름아름 이제 이 새마을금고는 이제 조합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새마을금고에 이제 이 각각 지점에 있는 조합장들이 자기 아름아름 이제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대출 공생관계처럼 대출해주면서 비리가 적발이 됐는데 여기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횡령 배임 사건 85건이 발생을 했는데 피해 금액만 640억 원이 넘습니다. 아이고. 이 가운데 3분의 1은 회수조차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에 이제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를 불법으로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임직원이 구속된 바가 있고요. 여러 지역 금고에서 제대로 된 이 대출 검증 없이 임직원의 이제 횡령 배임이 이제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지금은 내부에서는 지금 골마 터졌는데 임직원들의 복지며 연봉의 경우에는 엄청난 거예요. 아니 다른 시중은행보다 높대요.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산이 2배 이상 많은 NH 농협 네. 금융지주 회장이나 우리금융지주 회장보다도 더 높대요. 연봉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봤더니 임직원이랑 그리고 이제 임원하고 직원하고 엇비슷해요. 보니까. 세상에. 완전 기형적인 형태가 된 거예요. 지시 내린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봉을 따져봤더니 임직원 빼고 이렇게 지금 높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시중은행의 임직원들보다도 평균 연봉이 더 많아.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경우에는 네. 4대 시중은행 평균 연봉은 1억 한 1,200만 원인데 새마을금고 중앙회 정규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아이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 새마을금고 중앙 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6억 6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NH농협 회장이 한 5억 6천만 원, 그리고 우리금융이 한 6억 4천만 원, 5억 4천만 원 정도니까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적 불감증, 과도한 임금 체제, 내부
통제에 대한 부실 여러 가지 문제가 합해서 골마서 터진 겁니다. 자기네 임기 동안에 일단 딱 월급 고액으로 땡기고 자기는 나간다 뭐 이런 상황인가 보네요. 거기다가 이게 사실은 조합원들끼리의 이제 어떤 그 투표를 통해서 이제 지점장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또 잘 보이면 그 당첨되면 또 그 사람한테 또 자리를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아, 그거 상당히 문제인데 그렇게 가다 보면 악순환의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이번에 전액 다 뭐 예금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안이 사실은 그 서민이나 예금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나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거는 이렇게 도덕 불감증하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부실하게 한 곳을 우리 세금으로 결국 메꿔주는 꼴이 되니까 이거 되게 옳지 않다 이런 여론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물론 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 아래로 뱅크런은 좀 가라앉았지만 결이 달라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이상 네. 이 멈춰진 사업장이 다시 돌아가지 않은 이상은 네. 정상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누가 부채를 상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럼 누군가 떠안는 거잖아요. 그 채권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뱅크런은 정부 세금 들여서 이제 잠시 이제 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정작 PF 대출은 다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사로 튈지 저축은행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만약 다른 데로 전이가 되면 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새마을금고만 예금자 전액 보호지 나머지는 1인당 5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다른 데 저축해놨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지난해 6월 기준 이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이 얼마나 되느냐. 1,150조가 넘습니다. 전체 예금의 3분의 2가 5천만 원 초과한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경제 규모는 3배 가까이 이제 늘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예금자 보호한도는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나면서 미국, 유럽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여놨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경제 규모, 물가 상황 감안해서 올립니다. 네. 근데 우리만 이걸 안 하고 높다 보니까 지금은 새마을금고로 이제 이 국한돼서 한 얘기지만 만일 이게 다른 금융권으로 또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 네. 정부가 또 여기도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메꿔진다라고 해서 다 공짜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국민들한테 돌아옵니다. 다 우리 부담이죠. 예, 예. 자, 뭐 요거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4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5% 그 수준 유지했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물가보다 경기 둔화가 심각하다. 뭐 이런 판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지금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리하고 미국 금리하고 차이가 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조만간 또 그 수준에 맞춰서 올라갈 거로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물가가 그냥 막 엄청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다음 주 이제 현지 시간으로 25, 26일이면은 7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제 컨센서스는 7월 인상 가능성 거의 90% 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9월에 과연 인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은 그래도 9월에도 간다라는 입장인데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9월까지는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문제인 게 네. 일단 지난주 한은이 금통위에서 2월, 4월, 5월에 이어서 7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1.75%인 사상 최대 격차가 다음 주면 더 벌어져서 2%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단순히 이제 금리 역전 차만을 가지고서 돈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외국인 투자 자금은 오히려 한국으로 더 쏠리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이 투자 자금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저렇게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렸는데 과연 경기 괜찮아?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창용 총재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문제이고 경기다 문제에 보니까 요번에 이제 동결을 했지만 단순히 어떤 금리에 대해서 금리 격차만 가지고서 금리의 향방을 결정하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화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환율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그리고 만에 하나 미국과의 이제 금리 격차가 변하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되면 네. 한은도 한 번 정도 추가로 한은 이제 금통위원 전원이 한 번 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지표, 경제지표를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DTI 기준을 뭐 40몇 %에서 60% 정도로 좀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은 조금 숨통이 튀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더 이 인플레가 큰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하철하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특히 시내버스 300원 올린다는 거잖아요. 라면값 50원 내리라고 그 난리를 쳤는데 공공요금은 더 이상 못 누른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다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가계부채는 이창용 총재도 가장 이제 큰 변수, 앞으로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 더 올려야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가계부채는 경제 규모 대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거 맞고요. 증가 속도도 가장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를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너무 많이 내려줬어요.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가 가계대출이 석 달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체율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영끌했던 2030 세대가 또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도 지금 대출금리 더 오르고 있어요. 네. 대출금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 변동금리, 그리고 이제 고정금리가 거의 7% 육박할 정도로 네. 사라져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물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공공요금발 물가인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대로 낮아졌지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달 12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은 한꺼번에 300원이 오르고요. 네. 지하철 요금은 올해 10월 7일부터 150원, 다음에 내년에 150원, 합치면 300원이에요. 똑같습니다. 300원이 오릅니다. 그런데 지적하셨던 것처럼, 야, 라면값은 잡겠다고 지금 불러다가 네. 밀가루 제조업체들까지 이제 압박해서 내려놨어요. 그리고 우유값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19일 정도 우유값 인상 폭이 나올 텐데 유제분 업체를 불러서 우유값 인상 자제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정작 서울시가 뭐 시내버스 요금, 공공요금 인상한다고 하니까 이건 뭐 구태여 붙잡지 않는 모양새거든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중잣대인 거예요. 아니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걸 잡아줘야지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서울시가 올리면 지자체는 따라서 올려요. 시차를 두고. 전국이 다 똑같이 올려요. 물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이 적다 하더라도 네. 사람들은 매일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체감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특히 라면이나 우유값에 대한 것보다 낙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건, 야, 라면업계하고 라면업계하고 이제 제과업체의 경우에는 지난해 가격 올려서 두세 배 올려서 되게 이윤이 많이 남았어. 근데 낙농업계는 사료값 오르고 계속해서 이윤이 사상 최고인 게 아니라 여기다가 더 억누르려고 하니까 이제 정말로 이 정부의 가격이나 정책에 대한 반발이 좀 심한 겁니다. 맞습니다. 자, 뭐 공공요금 그동안에 많이 억눌러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조건 억눌러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또 현재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아서 많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통통생활 광고 멘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인사이더를 먹여 살릴 한 줄기의 빛, 한 줄기의 희망 통통생활 광고 하는데요. 저희가 방송하는 도중에 통통생활 제품에 대해서 만약에 주문하거나 클릭하거나 그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일회용 수세미 등 신상품 4종 세트가 나왔습니다. 세정력 뛰어나고 향도 좋고요. 저자극입니다. 그리고 뭐 용기도 예쁩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링크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구매 욕구가 아주 그냥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7월에 구매하시는 고객에 대한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요. 생활용품 구매하실 분들은 뉴스인사이더가 추천하는 통통생활 4종 세트에 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요.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보도 후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병호 뉴스마트 탐사 팀장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 지난번에 또 추가 조사 받고 왔거든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내일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어우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누려야 돼.